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는 거 아닌가? 라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이다 라는 건 없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은 100%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섹스리스가 되었다, 갑자기 꾸미기 시작했다, 귀가가 늦어졌다, 갑자기 선물을 한다, 이러면 바람을 피우는 거다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선동이 되는데요. 그런 것에 선동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요, 저는 휴대전화 기록을 완전히 철저하게 삭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외도 당사자와 연락을 해서 너는 절대 이 시간 이후에 전화하지 마라 라고 확실하게 명령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야만 제 부인한테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 잠자리가 왕성했는데 그럼에도 바람이 났다? 그러면 저는 아내에게 더 섹스를 열심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 걸리니까요. 제가 바람을 피고 있으면 최대한 더 일찍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안 걸리니까요. 숨기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티 안 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는 100% 바람이에요 라고 하는 건요, 의심병을 키우려고 하는 일종의 선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 바람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버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의 불안을 선동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말에는 선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건 의심되네, 저건 의심되네,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외도다 아니다가 아니라 외도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태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것에 하나씩 사례를 들어보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변했을 때입니다. 뭔가 모르게 남편이 변했어요. 그게 감정 상태이든 외모이든 생활 습관이든 뭔가 변했어. 그게 설명하기 뭔가 좀 이상하지만 남편이 뭔가 변했어.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뭔가 변했어. 이럴 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사이가 갑자기 뭔가 변했어.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회사에 딱 출근을 했는데 뭔가 사무실 상태가 뭔가 이상해. 이럴 때 인간이 그냥 두려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변화를 두려워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요. 환경이 변했죠. 그럼 인간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요. 갑자기 해일이 몰려와요.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기온이 높아져요. 이 변화는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에는 변화를 조금은 두려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건 변한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대진리이지만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변화를 조금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뭔가 변했어. 이때 그러면 나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 새끼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뭔가 좀 변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도 변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정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 남편이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내가 더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설령 내 남편이 바람을 안 피는 상태에서 바람 피는 상태로 변했어. 그러면 나는 상간녀보다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만들 수 있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상간녀가 내 남편을 조종해서 내 남편을 변하게 만들었어. 그럼 내가 남편을 조종해서 더 변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변해서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매력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높이게 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심을 끊었다. 이럴 때 갑자기 또 외도의 의심이 되죠. 나한테 평소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무관심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또 본능적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분리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인 자를 보면 이렇게 기대 있는 모양이죠. 인간은 누구나 의존성이 있어요. 절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의 보호와 누군가와 함께 지낼,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한테 관심을 갖던 남편이 갑자기 관심을 끊었어. 이런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남자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 바람을 피느냐 안 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도의 의심이 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이 나한테 무관심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땐요,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찾아와요.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갖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부터 관심을 안 가져요. 남편이 저를 무관심하게 대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부간의 스토리가 있냐면 일단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일단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분이에요. 남자에게 관심받고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분이고 내 남편에게 관심받고 주목받는 걸 귀찮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걸 내가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끊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갖던 남편이 나에게 어느 날부터 관심을 끊었다라고 하시는 건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관심받는 걸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관심받거나 주목받는 것도 불편해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받거나 주목받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주던 남편이 나에게 어느 날 지쳐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관심을 끊었습니까? 그래서 분리불안이 생겼고 외도가 의심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꾸셔야 됩니다. 첫째, 인간에게 관심받는 걸,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되세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남자들에게 관심받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내 남편이 무관심했던 그 관심을 다시 나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심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크기가 내 남편에게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과 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성격상 관심받는 게 싫어. 그러면 내 남편은 나에게 관심을 안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 받는 거 좋고 인간들한테도 관심 받는 거 좋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관심 받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면 내 남자도 나에게 관심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남편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가 관심 갖고 다른 남자가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좋아하는 남자는 또 아무도 없을걸요? 따라서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남자들에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다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인간은 또 갑자기 또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앞서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또 분리불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정하던 사람이야. 이 다정함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다정한 사랑을 나에게 주던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짜증을 내고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분리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나한테 다정했던 엄마가 갑자기 나에게 혼을 내면 내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엄마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정했던 남편이 갑자기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 남자가 혹시 바람피나? 라고 하는 분리불안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럴 때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처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는 걸 즐거워하는 여성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남편들이 평소에 헌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댈 데가 없어. 사람이 기댈 데 없고 힘들고 지칠 때 이악 물고 살면 어떻게 되죠? 남는 건 화와 짜증밖에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키우고 힘들 때 남편이 의지처가 되어주지 않으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성격을 바꾸셔야 되느냐? 첫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남자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걸 좋아하고 남자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걸 좋아하고 내 남자가 나에게 의존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의지처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와 같냐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세요, 찬사받는 사람이 되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세요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45%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 나가시면은 대통령도 당선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처가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위대함의 크기예요. 따라서 내가 인간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사람들의 의존을 내가 잘 받아주는 걸 좋아하고 남자들에게 내가 잘 도움을 주고 남자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신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섹스리스 문제입니다. 남편하고 잠자리가 왕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해요. 이럴 때 또 사람은 갑자기 분리불안을 느끼죠. 이런 심리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를 많이 안아줬어. 많이 안아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엄마 안아줘 이러는데 엄마가 아우 귀찮아 하고 막 밀어내.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는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날 미워하나? 엄마가 날 두고 가면 어떡하지? 엄마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잠자리가 왕성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가 뚝 끊기게 되면은, 또는 나의 잠자리 욕을 남편이 피하기 시작을 하면 마치 그런 어린아이의 분리불안과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 남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의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적 매력을 높여야 되느냐? 성적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내가 뚱뚱해져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잠자리의 태도 문제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잠자리 임하십니다. 여보, 나 당신하고 섹스하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줘 라고 잠자리에 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은 침대에서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형성이 돼요.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줘봐 라고 하면 남편은 침대 속에서도 아내의 성적 만족을 위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웠던 섹스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자,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이용해서 성적 만족감을 느낄 거야 라고 남편을 마치 자위도구처럼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체적인 섹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도 심리적 부담감을 내려놓고 침대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남편들의 이런 행동은 100% 바람이다 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들에 선동되지 마시기 바래요. 하지만 외도라는 의심이 올라오는 순간들은 있어요. 첫째가 남편이 뭔가 모르게 변했어. 그럼 인간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했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꺼.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다정하는 사람이 짜증을 내.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잠자리를 좋아하던 사람이 잠자리 안 하려고 그래. 이럴 때 인간은 불안감이 들면서 꼭 외도의 불안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불안감이 올라오면서 외도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변해라. 두 번째, 인간과 남자와 내 남자에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해라. 세 번째,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의존을 내가 받아주는 걸 좋아해라. 그리고 네 번째, 남자를 마치 자위도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성능력과 성태도를 갖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별로 하나씩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